주인 여자와 함께 술 한잔하니 기분이 이상했다. 말없이 잔을 채우자 단숨에 마셔버린다. 총각, 나 한 잔만 더 줘. 총각, 울집에 살면서 뭐 불편한 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출근하셨어요? 나 이혼하기로 했어요. 신랑이 돌싱 여직원과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려 지금은 이혼을 하기 위해 완전히 별거 중이라고 넋두리를 했다. 왠지 남편과 별거 중이라는 소리가 내게 크게 들리는지. 그러고 보니 주인 여자는 40대 중반인데 무척 외로워 보였다. 한창 나이에 혼자 지낸다는 것이 그래서 나를 그렇게 찾아댔나 싶어 측은하기도 했다. 우리 사이는 이제 훨씬 더 가까워져 가고 있었다. 난 이쯤에서 서서히 말을 꺼내보았다. 뜬금없이 술 한잔하자고 연락 온 게 딴 맘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딴 맘이라니 한창 어린 사람한테 그럴 수야 없지. 호호호. 그런가요? 하. 그래도 언제까지 복수공방할 순 없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짝 찾아보셔야죠. 글쎄, 그 시계를 딱 정해놓진 않았는데 괜찮은 남자만 있으면야 더 늙기 전에 당장이라도 만나보고 싶지. 어라, 술이 다 떨어졌네. 금방 가져올게요. 그녀가 다시 냉장고에서 맥주를 2병 꺼내온다. 그나저나 총각은 수도나 컴퓨터, 전기도 고칠 줄 알고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가만 보면 진짜 능력남이라니까. 제가 예전에 노가다, 인테리어 등 안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혼자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암튼 젊은 사람이 참 재주가 좋아. 시키는 일은 뭐든지 뚝딱하고 잘 해내니까. 너무 믿음직스러운 게 무슨 일만 생기면 연락하게 되더라고. 그러셨구나.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배운 건데. 아주머니한테 쓸모가 많다니 앞으로도 언제든 연락하세요. 나야 도움받으면야 좋지만 다 늙어 빠진 아줌마가 총각한테 해줘 하면 귀찮아 할까봐 그렇지. 사모님이 뭐 어때서요? 음식 솜씨도 좋지. 돈도 많으시고 얼굴도 미인이시고. 저보다 나은 게 훨씬 많으시잖아요. 호호호, 그런 게 무슨 자랑거리라 할 수나 있나요? 남들보다 잘 나가면 그게 재주고 능력인 거죠. 이제 시간도 늦었는데 주무셔야죠. 왜 그래? 조금 더 마시면 안 돼. 혹시 총각 나랑 있는 게 싫은 거야? 싫지는 않지만 약간 부담은 되죠. 부담? 내가? 아줌마라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하니 나 섭섭해지려고 하네. 그녀는 약간 토라진 표정으로 다시 물어온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사모님한테 진작부터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술 많이 마시면 실수라도 할까봐 그런 거지요. 호감이 있다는 말에 싫어하는 여자는 없다. 그녀도 기분이 좋아졌는지 코를 살짝 찡긋하며 곁눈질로 한번 쳐다보더니 몸을 살짝 꼬으며 술잔을 내밀어 짠을 하자고 한다. 총각한데 별소리 다 들어보네. 호호호. 암튼 농담이라도 듣기 좋은 말 해줘서 고마워요. 농담 아닌데요? 정말 호감을 가지고 있어요. 에이, 하지마. 지금 나 놀리는데 재미 붙었지. 자꾸 그러면 총각이 나를 정말로 좋아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니깐. 그럼 오해하세요. 솔직히 별거 한단 소리 들었을 때 고백할 뻔 했다니깐요. 호호, 그게 정말이야. 그럼 용기 내서 고백하지 그랬어. 나도 이참에 연하남한테 대시 한번 받아보게. 사모님한텐 제 조건이 너무 기울잖아요. 전 재산 다 떨어먹고 가진 거라곤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데. 난 그런 조건 같은 건 전혀 상관없는데. 그녀는 쑥스러운 듯 입을 살짝 가리며 웃더니 다시 술을 홀짝거린다. 안녕하세요. 나이 35살의 집이며 차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날려먹고 가진 돈이라곤 1,000만 원이 전부인 나는 지낼 곳부터 알아보던 중 직거래로 보증금 200만 원에 월 30만 원, 풀옵션 원룸이 있다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약속 시간에 맞춰 주인 여자가 알려준 주소로 찾아갔다. 해오름빌 301호의 주인이 집에서 벌써부터 내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길래 서둘러 발길을 옮겨 벨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원룸 보러 온다고 했던 총각인데요. 네, 어서 와요, 총각. 주인집 현관문이 열리자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주인 여자가 내 시선을 확 잡아끌었다. 있던 재산 다 날려먹고 이 나이 먹도록 원룸 월세나 구하러 온 주제에 주인 여자한테 시선을 빼앗겨 잠시나마 정신이 팔리다니. 한심스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금세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그날 주인 아줌마와 이야기도 잘 되고 방도 생각보단 깔끔하고 괜찮았다. 흠이라면 지하철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의 먼 거리였고 방이 조금 좁은 편이랄까. 그래도 아줌마가 직거래로 중개비를 아꼈다며 월세를 3만 원이나 까가지고 물세도 따로 받지 않는다고 하길래 그날 바로 계약하고 다음날 바로 이사 들어갔다. 군제대 후 제법 유명한 떡볶이집에서 2년 넘게 일을 한 적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사장이 쓰러지더니 병원에서 간암 판정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는 바람에 주인 여자 혼자서는 더 이상 식당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되었다. 보통 떡볶이 가게와는 다르게 고추장 베이스의 양념장 대신 고춧가루와 다시다, 소금, 후추 등의 황금 비율로 만든 비법 가루만으로 떡볶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 집만의 비결. 고추장이 들어가지 않아 깔끔하게 맵고 텁텁한 맛이 적은 게 이 집만의 비법이었다. 거기에 즉석으로 조리하는 방식까지. 주방에선 모든 게 비밀스러웠으니 아무나한테 일을 맡길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투병 중인 남편과 가족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장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 일이 겹치고 겹쳐 운 좋게 내가 그 집 주방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약 4년 뒤 그 떡볶이집을 인수하게 되었고 약 3년 뒤에는 대학가의 번듯한 분점도 내게 되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돈벌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친구 녀석의 지인이 체인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꽤 솔깃한 제안이었거든요. 3개월 내에 대도시 위주로 직영점 10개를 우선 내고 1년 6개월 이내에 100여 개의 지점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본격적인 체인 사업에 뛰어들었죠. 직영점 오픈하는데 약 5억 정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껏 모은 돈과 집까지 담보를 잡혀가며 다 꼬라박았죠. 그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만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예상은 몇몇 곳에서 크게 빗나가 버렸고 잘 알지 못하고 일을 진행했던 친구의 지인에게 사기까지 당해 손실은 제가 전부 다 떠안게 되고 말았습니다. 벌려놓은 사업과 가게를 정리하고 남은 돈이 고작 1천만 원이 고작이었죠. 사업 구상하랴, 여기저기 돈 빌릴 데 없나 알아보랴. 혹여나 권리금 없이 장사할 수 있는 빈 가게가 있나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었는데 밤 늦은 시간에 주인 아줌마한테 전화가 왔다. 총각 미안한데 어제 새로 이사 들어온 101호의 하수구가 막혀서 욕실이 지금 물이 넘쳐 한강이라면서 시간 되면 한번 내려가 봐 줄 수 있냐는 거야. 최근 주인 아줌마 부탁으로 원룸 계단에 전구도 LED로 교체해줬더니 내가 마치 원룸 관리인이라도 된다고 여기는지 이젠 별 희한한 부탁까지 해오는 거다. 그러면서 살짝 미안했는지 총각 시간 날 때 내가 술 한잔 살게. 이번 한 번만 더 부탁하자. 술까지 사주겠다며 어렵게 부탁을 해오는데 하던 일 대충 마무리 짓고 101호로 내려가 보니까 주인이 분명 아가씨가 이사를 왔다고 했었는데 40 중반에 아줌마가 나오는 거다. 늦은 밤에 나 때문에 고생해서 어쩐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로 이웃끼리 돕고 살아야죠 뭐. 하수구가 꽉 막혀 물이 빠지지 못해 방으로까지 흘러넘치기 직전이었다. 하수구 거름망에 쌓여있던 머리카락과 찌꺼기를 제거하고 뚜러뻥을 가져와서 10여 분을 넘게 쑤셔댔더니 다행히 물이 시원하게 내려간다. 주인 여자한테 전화해서 일은 잘 해결했고 설비 아저씨는 따로 안 불러도 될 것 같다고 통화하고 나오려는 순간 총각 힘쓰느라 고생했는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요 하며 101호 여자가 날 불러세운다. 그때부터 몇 살이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등 가족관계 호구조사가 시작되었다. 솔직히 주인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던 나는 괜히 아래층 아줌마와 엮이게 되면 기회마저 날아갈까봐 자리를 피해 집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저녁에 주인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왔다. 총각 집에 있어? 내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다행히 집에 있었네. 어제 일도 그렇고 그동안 굳은 일 도맡아 해줘 고마워서. 오늘 한턱 쏠 테니 시간 괜찮으면 나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고 올래요? 요즘 사는 게 통 재미가 없고 힘들었는데 총각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여러모로 도움도 받고 심적으로 의지도 되는 것 같아 고마운 마음이 커요. 아줌마는 올해 42살 8개월 전부터 별거하고 혼자서 지내는데 최근 우울증까지 겹쳐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오늘 야외로 바람까지 쐬러 나오니 데이트하는 기분이 들어 한결 좋아졌단다. 그렇게 맛집을 찾아 식사도 하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차도 한잔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운 맘에 그녀에게 한마디 했다. 사모님, 데이트의 마지막은 술 한잔 아니겠어요? 이왕 시작한 거 끝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코가 비뚤어지도록 오늘 술 한잔 어때요? 호호, 그럴까? 총각도 요즘 사는 게 힘들지. 한잔 하다 보니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난 돈벌이가 없어 힘들었고 그녀는 신랑이 바람나 이혼하고 우울증 증세까지 겹쳐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까지 먹고 있는 상황이었다. 비슷한 처지끼리 앞으로 도와가며 잘 지내보자. 그러면서 내가 여유돈이 좀 있는데 총각 사업에 투자 좀 하는 건 어떨까? 정말요? 그래 주시면야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죠? 최근에 들어본 말 중 가장 듣기 좋은 말이었다. 대신 총각은 앞으로도 내 부탁 잘 들어줘야 하는 거야? 나야 전혀 손해볼 게 없었다. 데이트 비용도 아줌마가 다 내고 사업 자금까지 투자해준다니. 얼씨구나 싶어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앞으로 아줌마가 원하는 거 있으시면 제가 뭐든지 다 도와드릴게요. 말씀만 하세요. 우울증, 그거 제가 고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우울에 질려할 때 웃겨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날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졌고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울 수 있는 사이지만 서로 조금씩 내려놓고 편하게 지내기로 하니까 대화는 마냥 즐거웠고 마음에 여유가 생겨나니 남녀 간의 설레임도 생기게 되었다. 아줌마는 날 볼 때면 항상 고마워한다. 병원 의사도 못 고쳐준 우울증을 내가 고쳐줬다고. 나도 아줌마를 볼 때면 늘 고마워한다. 나를 믿고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투자해줬으니.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떡볶이 장사도 잘 되고 아줌마와도 잘 지내고 있었다. 그녀에겐 17살 때부터 호주로 유학을 간 딸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가 훌쩍 자라서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죠. 주인 여자와 3개월 동안 교제를 해오다 지금은 거의 동거를 하는 수준인데 그녀 딸내미가 우리 사이를 알게 되었고 반대가 심합니다. 자기 엄마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헤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의 원인은 남자가 떡볶이 장사나 하는 것과 자기 집에 빌부터 사는 게 싫다는 겁니다. 남자 쪽에 가방끈이 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물이 훤한 것도 아닌데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차라리 혼자 살라는 겁니다. 아예 저를 만나보려고 하지도 않는답니다. 저도 솔직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녀 딸의 마음도 다 이해가 되고요. 하지만 제가 이기적인 건지 몰라도 저는 그녀와 헤어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